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김혜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업 잽스의 창업자이신 정하경 대표님이십니다. 정하경 대표님은 정철어학원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오랜 시간 현장에서 영어 교육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이신 정철 선생님의 오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음 영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아주 익숙한 처원교회 집사님이기도 하신데요.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강연과 언론 기보를 통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대표님의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입시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건 아니시니까요. 더 이상의 긴 소개 없이 정하경 대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그 큰아들 정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간증이라든지 이런 집회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도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인지 알았으면 제가 예쁘게 더 하고 오는데 그냥 편하게 토요일 복장으로 오시라고 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아름다운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양복 입고 오신 건 아니에요. 결혼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디서 제 사진을 구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약간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왔었어야 했는데 그냥 왔는데, 이게 우리가 명성교회를 제가 다시 한번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 신년 초에 나오셨다는 것은 일단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나의 자녀나 나의 손주나 혹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 자리에 쓰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강연이 끝나면은 질문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거 용기 내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꼭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갈라 그러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2시간 간단 말이에요. 이제 좋습니다. 저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첫 번째로 죄송한데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방송이나 여러 이제 매체, 요새 또 유튜브가 발달해서 보시면 이제 너무 매칭이 안 되니까 강의를 거의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도 그냥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한 줄 아시는 어떤 설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강연 자리에 쓰면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엄마 닮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면 내가 엄마 닮았구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다소 당혹스러우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중학교 때는 좀 고민했었어요. 주워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엄마 닮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무슨 집회를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신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함을 확실하게 전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제가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하면은 항상 PPT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오려고 그러다가 왠지 기도하면서 느낌이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 몇 장을 준비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냥 단순히 간증하면서 있었던 삶의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얘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학원이라든지 여러 우리 잽스를 통해서 또 이곳저곳에서 세미나를 할 때 요새 좀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주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오늘 이후로 내 자녀, 우리 손주 어떤 자녀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까? 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그 과정에서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지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렇지만 다 비슷합니다. 일단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러니까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되게 또 간절하세요. 저도 같은 아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는데 어머님들은 형제가 아니고 자매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돼도 엄마 그러면서 엄마 말 되게 잘 들었으면 좋겠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허그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고 엄마 사랑해 요거 해줬으면 좋겠고 그쵸? 여자친구 최대한 늦게 사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엄마가 가장 우선순위였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마들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왕이면 엄마 속 아가씨고 공부 웬만큼 잘해가지고 그래도 스카이먼도 좋고 아니더라도 인서울 대학 가서 그쵸? 뭐 꼭 의사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서 대기업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살다가 등등등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특히나 거기다 하나 더 해요. 그러면서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죄송한데 좀 휴지 한 장만 제가 약간 감기가 안 걸리는데 오늘 긴장을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코를 막 풀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코 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재채기는 괜찮은데 코 푸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코 푸는 거 자체 소리나 이런 게 너무 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거는 막았잖아요. 막았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게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냥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다 포함해서 지금 보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에 나왔던 추정 60분. 요새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정부에서도 제재를 하죠. 재밌는 거예요. 7세 고시, 요새는 4세 고시. 그 왜 7세 고시 생겼냔 말이에요. 저희는 교육업자들이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학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어학원, 어떤 브랜드일까요? 지금 우리 학원 홍보하라고 나온 거 아니고요. 그냥 팩트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느 학원입니까? 1995년도에 정철학원이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전국의 학원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와이모 브랜드랑 정철학원이 1995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어린이 영어학원이 지금은 그 본질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어져서 지금은 입시 시험 대비 쪽으로 많이 갔고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강 아래쪽에 있으면 전부 강남구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명성교회 주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 노출되어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럼 그 동네에 있는 학원들을 안 보낼 수가 없죠? 근데 학원에 가면은 저희는 같은 업계나 아니면 우리 정철 선생님이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자라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학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알죠? 업계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너무 제가 누설하면 좀 그런데 이게 그냥 현실이니까 여러분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많은 마케팅을 한 거죠. 되게 많은 마케팅을 했는데 가장 잘 먹히는 업계에서
마케팅의 비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딱 들어오면서 입학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원래 이건 그냥 학원에 들어오면서 아이들 레벨을 배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던 거예요. 자리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자리가 있던 없던 입학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험 봅니다. 무슨 대학도 아닌데. 입학 시험을 보면 붙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떨어진다는 개념 안에서 보는 게 입학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딱 보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조건 그 전에 다녔던 학원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아이가 풀면 풀겠습니까? 못 풀겠습니까? 푸는 아이도 있는데 별로 없겠죠. 그럼 대부분 그 똑똑하고 명석한 내 아들이, 우리 딸이 그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무서워지죠. 그러면 상담실장이나 부원장이나 원장이 나와서, 작은 원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참 명석해 보이는데 이게 점수가 보시다시피 저희 학원에서는 받아줄 레벨이 어떡하죠? 그때부터 미치겠는 것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엄마 그럼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될까요, 부원장님? 그러면 어머니 잠시만요. 원장님한테 전화한다. 그럼 나가. 그러면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등 딱 치면서 그게 어려웠어? 이러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예비반이 있거든요. 예비반에도 두세 달 있다가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면 똑똑해 보이니까 따라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정규반에 편성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아이들이 저기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했다가 뭐 누구 떨어졌다도 붙었다도 예비반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 애들이 웨이팅이 걸리게 돼 있어요. 웨이팅이 걸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학원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비즈니스 현장이잖아요. 그럼 다른 학원에 가니까 얘네들을 또 미래에 우리 학원에 올 아이들로 여기다가 딱 웨이팅을 유지해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정업계 종사자들끼리 왜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비인후과하고 성형외과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코가 휘었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형외과랑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해. 알고 보니까 부부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똑바로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원스톱 서비스 좋잖아요.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다니는 학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학원을 옆에다 만들어야 되잖아. 누가 만들어요? 나의 후배나 선배나 사촌이나 와이프면 더 좋고 남편이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다녀. 그래서 그 다음 학원을 올려야 되죠. 그게 나이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기서 웨이팅 걸어놨다 또 꽉 차 내리고 7세까지 내려간 거예요. 7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더 아래로 내려야 되겠는 거예요. 더 웨이팅 걸어야지. 계속적으로 웨이팅이 걸리면서 꽉 차니까 학원이 윗단계가 차니까. 그러니까 4세 고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철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더니 좀 있으면 그 돌잔치 할 때도 시험 봐야 되는데 뱃속에서도 봐야 되는데 그럼 잉태할 때도 봐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철 선생님께서 최근에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진짜 웃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열받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직원도 당한 친구가 있어요. 5천만 원. 되게 크죠, 액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직원 중에. 지금도 잠을 못 자요. 그때 불면증 생길래요. 그거를 빗대어서 정철 쌤이 잉글리시 피싱이라고. 이거 잉글리시 피싱이다. 여러분, 잉글리시 피싱 당하셔야 되겠어요? 안 당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왜 당해요? 내 자녀에 대한 소신이 없고 어떻게 키울 계획이나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에 글로 가니까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명석교회 혹은 내가 여기 주변에 다른 교회 혹은 내가 아직 여기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소신 있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않으신 분 없잖아요. 키우고 싶은데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휩쓸리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뒀다가 오늘 1월 3일에 신년에 가서 드러나 보자 하고 오신 거예요. 이 끝으로 치닫는 사교육 시장에 내 아이를 그냥 이 상태로 노출시킬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2026년 1월 첫 번째 주에 토요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보통 부모님들은 아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서. 여기서 뭔가를 안 드리고 가면 평생 기억에 남겠다.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자,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름의 솔루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 입시 설명회도 아니고 와서 이렇게 하면 입시 잘 봐요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해피바이러스 막 뿜뿜해가지고 동네방네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 엄마. 나 사세고시 너무 잘 본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해 죽겠어. 우리 엄마 최고.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2023년 지금 저 그래프가 하늘 높은 환율보다 더 치솟고 있어요. 지금 엄청 치솟고 있어요. 저거 7.9%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2023년까지밖에 안 해놓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충격받을까봐. 근데 이게 자살률이죠. 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깊이 있게 말 안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오리지널 대치파예요. 저는 압구정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당시 구정 초등학교 갔어요. 1, 2, 3학년 다니고 되게 재밌는 게 구정 초등학교는 문화가 있었어요. 1학년 들어갈 때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옛날에 시험을 봤어요. 들어갔는데 칠판에 첫날 이름을 써요. 딱딱딱 이름을 써서 1등한 애가 반장, 2등한 애가 부반장. 남자, 여자 한 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뭐 또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그래서 부반장을 3년을 했습니다. 1학년 1반이 됐는데 2학년, 3학년까지 반을 안 바꾸고 3년을 똑같은 애들을 데려갔었어요. 저는 학교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학교만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동네 너무 삭막하다 우리 엄마가 살기 싫다 뭐 맨날 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울증 걸렸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사를 가게 된 게 대치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치동이 지금의 대치동이 아니고 그냥 소박한 동네였다고. 대치동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파트 가격이 비했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동네였어요. 갔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대치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단지 안에. 그래서 저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치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구해조 졸업생이고 다녔는데 대치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애들 잘 모르니까 넘어갔는데 5학년 돼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부반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학년이 끝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20명을 모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과학영재반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과학영재반. 그래서 EBS에 방송도 나오고 되게 웃겨요. 무슨 뭐 플립 채취하고 이런 거 막 찍어요. 이렇게 의미도 없는데 막 그걸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문화가 생겼는데 저는 모르고 거기 있었는데 저는 제가 왜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진짜 IQ 테스트를 처음에 하는 거 막 방송으로 치고 IQ 테스트 건데 진짜 150 넘는 아이가 5명 이상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19등에서 20등 사이에 거의 꼴찌죠. 저보다 못한 애 하나 있어. 확실해. 근데 저는 19등 아니면 18등? 20등 사이.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기가 싫었는데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그 과학 선생님이 하셨는데 과학 선생님 나중에 교육부에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중학교를 딱 들어갔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대청중학교였어요. 대청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입학시험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그날 입학시험 본다고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 먼저 구경시켜준다. 애들 다 오라고 했어요. 가가지고 반 아무데나 막 이렇게 써있는 데 들어가서 엄마들 가시라고 그러고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입학하는 날 딱 왔잖아요. 학교에 850명인데 대자보처럼 쫙 붙어있는 거예요. 1등부터 850등까지 써있어요. 진짜 제 이름이 어딘다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서 또 민망하긴 해요. 솔직히 민망하긴 한데 제가 거짓말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이 귀한 자리에. 그래서 여기가 제 이름이 20번째 써있더라고요. 1등부터 반이 16번까지인가 있는데 1등부터 16등까지 반장 써있어요.
선도부장까지 5등까지니까. 중학교 가면 선도부장도 중요하죠. 남자 여자 반장 반장. 저는 2등 했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는 부반장. 그걸로 가는 거야. 중학교 3학년 올라가라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과기고반이 생겼어요. 과기고반. 30년. 그때도 민망한데 제가 또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우리 학교 최초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유학을 가고 나서 초기 유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갔죠. 제가 대치동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제 친구들하고 동창회나 뭐 만나면 하는 말이 야 근데 파락군이 뭐냐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거기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2,000개 넘는 학원이 그 바닥에 촘촘하게 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대치동에 학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대치동 안 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광화문에서도 오고 저기 어디죠? 상계동 이런 데서도 와요. 맹모 삼천지교 여기 진짜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죠. 그 아이들 중에 상당 아이들이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 안에 소속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런 가끔 소리를 듣습니다. 새벽 4시쯤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왜 들릴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1등이에요. 1등. 2등 된 거예요. 딱 한 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간 거죠. 그 다음날 되면 아이가 없잖아요. 친구가 옆에. 그럼 뭐 대충 둘러대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 둘러대겠죠. 뭐 전화 딱딱. 요새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전화기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전화 많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새로 왔다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거의 주 1회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청옥교회 집사인데 청옥교회랑 명성교회는 또 패밀리잖아요. 수련회도 명성수양관에서 명성수양관 한번 리모델링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김하나 목사님 어디 안 오시는 거? 수양관 위치는 너무 좋은데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초등부를 제가 청운교에서 11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를 11년째 봉사하고 있거든요. 평교사로 계속 해요. 저는 그냥 제가 또 교육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귀엽고 좋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대치맘들을 제가 만났겠어요. 지난 여태 10년 동안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3, 4, 5, 6학년 엄마들 맨날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또 미안하니까 주일날 봉사하러 우리 초등부 교사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만 봉사하겠어요? 그 엄마들도 해야죠. 온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살짝 듣다가 그 중에 이 대치맘들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굉장히 잘 분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엄마 말을 듣다가 보면은 이 엄마를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중에 직 권사님 되셨는데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 이분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으면 저기 100m에서도 이분 목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려요. 그 너무 명쾌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보내. 일단 그 소 있지? 거기 보내고 수학 거기서 하고 뭐 쫙 하는 거야. 그러면 듣고 그거 안 따라할 수가 없어. 이 엄마가 앞장서서 자기가 또 솔선수범해야 되잖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엄마들이 자기만 믿고 있는 엄마들이 한 몇십 명이 넘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한쪽으로는 그렇게 또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아이들 둘 다 아이들 쌍둥이에요. 쌍둥이 둘이 아들 쌍둥이인데 제가 걔네들 계속 돌봤거든요. 3, 4, 5, 6학년 계속 돌봤는데 이 아이들이 그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 학원 다니잖아요. 하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 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학원 다 다니고 엄마가 처음엔 뭐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섰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소문이 나서 아직 밤 11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돗자리 깔고 했던 거를 막 하고서 뭐 영상을 보여주고 막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거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고3이 됐어요. 여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 H보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3이 됐죠. 이제 대학교 1학년 될 나이고 수능을 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잘 다니다가 올해 초에 저랑 10년 같이 봉사했으니까 이 어머니가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권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봉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20분 동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집사님 어떻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둘째가 쌍둥이 중에 둘째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 저는 몰랐는데 고3이 되면 고3의 등교 거부를 해서 만약에 출석을 게 미달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검정고시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3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고3 때는 무조건 출석을 했대.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검정고시도 못 보게 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아이가 목숨을 담보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작용들로 나타난 것 중에 꽤 흔한 등교 거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겨우 출석 일수를 딱 채울 때까지만 학교를 가고 안 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은 둘 다 안 봤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깨달음이 그 기숙 뭐 하는 데 가서 적금통장학교에서 거기를 둘 다 보낸대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아이가 결국에 오늘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용량이 꽉 차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노출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 찢어지게 되는 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AI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AI라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AI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 시작이 되어졌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기 무슨 미국 얘기야 중국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 키우셔야 돼요. 지금은 AI 중에 어떤 시대냐면 이제 AI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뭐 여기 나오는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여기 챗 GPT도 있고 저 웬 바나나냐 그때 나노 바나나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디자인 중심이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AI라는 거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AN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rtificial이고 narrow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intelligence가 ANI라는 게 지금의 시대의 AI입니다. 뭐냐면 좁은 의미에서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지시하면 그 정도를 겨우겨우 해주는 수준의 AI의 초창기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AI가 계속 사용하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엄청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하고 경험도 쌓여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갖다 때려놓고 거기다 결과물들을 보기 시작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모델이 AGI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는데 AGI는 그 중간에가 general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나 정도는 수행할 수 있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식도 많지만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 정도를 알아서 해서 결과물로 내줄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예전에는 이 시대가 지금으로 기준했을 때 10년 후라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말은 5년으로 단축한 지 2달 전에 5년으로 단축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전에 3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AI가 ASI가 된다고 합니다. S는 슈퍼예요. 엄청난 AI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얘가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간에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거기다 적용시켜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뭐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 목숨 걸 일이 아닌 게 이미 교육부에서
2040년 수능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그걸 연습을 해야 되냐면 2033년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33년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럼 7년밖에, 6년,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럼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이면 수능 없어지는데 대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AI, ANI, AGI, ASI가 빨리 도래하면 이런 순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법안 준비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새로운 걸 준비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막 암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쵸? 많이 알고 있고 적게 알고 있고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얘가 그것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대에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게 수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주산학원 다니신 분 있을 거예요. 주산학원 기가 막히잖아요. 뭐 주산 지금도 주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요새 주산 학원 없잖아요. 당연히 없잖아요. 왜 하냐고 그 주산학원. 옛날에 타이핑 딱딱 따다다다다다 틀리면 찍 따다다다 이거 있잖아요. 누가 하냐고요. 훨씬 더 편리한 시대에 사는 게 당연한데 좀 있으면 AI 너무 당연해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다 쳐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웬만큼 살았다. 그냥 나머지 어떻게 되든 몰라. 그냥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의 인재, 이 미래가 내일 모레예요. 미래의 인재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미래의 인재는 이 AI를 얼마나 잘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나 기능들을 확보해서 AI가 갖고 있으니까 다 확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잘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로 인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다들 기도만 하시느라고 우리 명석회 또 새벽기도 또 유명한 아이언맨이라면 토니 스타크라는 그 주인공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해가지고 뭐 여기 불 나고 쫙 뭐 이러잖아요. 이 친구가 이 로봇을 이걸 위에 입혀가지고 하는 그 아이언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AI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AI가 이름이 자비스예요. 자비스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또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아버지의 비서였어요. 옛날에 60년대 아버지 비서 이름을 따서 자기 비서라고 하고 그거를 자비스라고 불러요. 이 자비스한테 막 이게 끼고 말는데 자비스 이거 여기서 지금 날아가서 저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분 걸려? 그럼 몇 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 자비스한테 다 물어봐요. 자비스가 쫙쫙쫙 계산해서 야 빨리 계산해봐. 몇 분 걸려? 이거 가면 도착할 수 있겠어? 아무 도착. 저기 주인님 그래서 토니 이렇게 하면은 몇 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잖아 여기 들어와서 찾아보면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그래서 이걸 합치면 답 나올 거야. 진짜 되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역시 우리 토니는 대단하세요. 그럼 만들어서 딱 줘. 심지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가운데 우리로 하면 핵 융합이 된 요런 거 여기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요거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 이거 보통 엄청 크잖아요. 원자로가 요만해.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비스가 만든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있잖아 처음엔 자기가 손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버전은 해가지고 이거 넣어봐 빼봐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AI를 활용해서 요따만한 원자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아이언맨도 만들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라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그것들을 훈련받아 나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서 불과 몇 년 안에 그런 시대에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AI가 영원히 갖지 못한 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언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필요한 랭귀지 스킬은, 저희는 언어 하는 사람들, 영어 사람이니까 영어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능을 공부하기 위한 영어만이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인성이고, 그리고 그거를 초월한 영성이 있어서 이것이 트라이앵글처럼,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트라이앵글로 밸런스가 생겨야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AI는 영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AI가 영성은 없지만 인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표현해내는 시대까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자기네가, 그게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산업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 막 만들죠. 로봇에다가 피부도 입히고 뭐 마치 사람같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막 행동하면서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탁월한 사람만이 미래에 생존하고 리더십이 되고 세상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요새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하신 분들이 우리 무슨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당연하지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챗 GPT 만든 샘 올트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릿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다. 근데 스피릿을 훈련받을 수 있는 곳과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공간은 결국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안 믿으시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 무슨 전도하려고 여러분 안 믿으시고 계시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이 리더십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키우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교회만 데리고 와서 있으면 맨날 이런 프로그램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겁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영어를 우리가 가르치고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하셨던 것들을 또 이어받아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같은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라고 하면 이 노암 촘스키라는 분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 쌤이 쓴 저서 중에 AD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에도 노암 촘스키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발췌해 온 거예요. 보면 이 LAD라는 게 중요합니다. LAD라고 하는데 Language Acquisition Device예요. 뭐냐면 노암 촘스키가 제안한 언어 습득 이론이에요. 언어는 어떻게 습득이 되는 거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장치를 최대한 잘 활용할 때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능과 달란트를, 능력을 누가 부여해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로 빛이 있으라, 말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해고 형령사, 말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말을 한다? 한번 이 자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저께부터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라고 해요. 진짜요. 이러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오늘 이쯤에는 우리 옆집에 있는 있잖아요. 귀여운 퍼피가 오늘 말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 고양이도 말을 해야 되고 왜 안 하냐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태어난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은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언제 배우냐면요. 태어난 후부터 만 12세가 되는 그 구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안에 수능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야 빨리빨리 시험 빨리 준비해. 중학교 가면 영어 수학이 어려워. 요새 수학이 어려우니까 수학교 하고 논술하고 해야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중학교 때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각 학원에서 그걸 다 쪼개가지고 여기 독해 전문 여기 리딩 전문 무슨 막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분해해가지고 분석적으로 그걸 공부해서 각 전략적인 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AI 시대 도래에서 좀 있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랭귀지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 수많은 얘기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축복의 말을 하고 도전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와 안 자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식물한테도 사랑해 잘 자랄 거야. 식물이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식물도 인간의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그걸 분석적으로 해서 시험을 본다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인격이 되겠냐고.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12세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영어 유치원에 보냈던 아이도 초등학교 들어오면 학원에 가면 이제는 분석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배웠던 영어 다 까먹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영어 못해요. 요새 애들은 영어 못합니다. 충격적이죠. 그 영어 유치원 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어차피 못할 거니까. 이 구조에서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국말이 내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요. 선생님 제가 한국말이 좀 부족해요. 저는 한국말 하고 사시면 어색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왜요? 원래 태어났을 때 한국말 잘하셨어요? 아니죠.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훌륭한 선생님한테. 훌륭한 선생님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런 리액션이 저는 필요해요. 오늘 엄마, 아빠, 그 중에 엄마 가장 많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누구? 우리 엄마. 엄마가 심지어 낳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고 사랑해요 어쩌고 막 기도해주고 태어나가지고 그랬어 그래서 아우 배 엄마 잘 몰라서 그래 목말랐어 배 아파서 그래서 아이고 응가인데 몰랐네.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상해. 근데 이 아이가 막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 합니다. 자 언어학적으로 말할게요. 언어가 12세 이전에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낳았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그 아이가 완벽한 모국어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뭐 했어요? listening, 듣기를 한 겁니다. 듣기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한참 동안 쌓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된 겁니다. 아웃풋이 나온 거죠. 언어는 듣고 듣는 게 쌓여서 차고 넘쳐서 인풋이 차고 넘쳐서 아웃풋으로 나온 게 말하기.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할 때 괜찮았는데 얘가 갑자기 길게 말해. 한 5살 되면 못 살겠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거기서 그쳐요. 책 읽어줘, 책 읽어줘.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달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책을 읽어주는데 애가 글을 모르는데 책은 계속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 책을 읽을 때다 저녁에 아빠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빠 보러 읽으라고 그러죠. 그 아빠가 그 책을 읽는데 또 잘 읽는 아빠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또 제가 또 그랬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그 아빠가 잘 읽어줘. 그럼 아빠가 막 잘 읽어주면은 얘가 나중에 아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내가 읽을게. 그러면서 지가 그거 짚어가면서 읽고 그 말풍선의 글도 모르면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딱 읽어요. 또 희한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읽다 보면 글을 모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배워서 제대로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쓰기까지 가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 시기가 지나면서 마더텅이 되는 거예요. 랭귀지는 원래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학원에 보내신다면 그걸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는 제일 먼저 시작한 브랜드로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철 교수법 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순서를 잘 맞춰서 가르치면 좋아요. 우리가 한국말 잘하죠? 일단 말 하나는 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 말도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에 박주호 씨라고 축구선수 나와요. 축구선수 와이프 스위스 여자분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데 보면 애가 막 나와서 그 애들 큰 애 이름 뭐더라? 그 딸 나은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나은이 4개국어 하죠. 나은이는 왜 4개국어를 해요? 선생님인 엄마가 4개국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한국말로 엄마가 그랬어? 밥 먹었어?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먹었어? 그 다음에 독일어 하고 그 다음에 불어로 하니까 아이가 그걸 돌아가면서 다 듣다 인풋 들어와서 아웃풋하고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 모국어 4개. 스위스 애들, 네덜란드 애들 되게 다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 12세 이전에 모국어를 4개국어로 해서 끝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4가지 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능하면 10가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길러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디 국제사에 나가서 영어 몇 마디라도 하기 원하시면 지금 쫓아다니면서 새벽에 줄 서면서 해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요새 많이 없어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심지어 저희는 저희 브랜드에서는 그런 시상의 그 오래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병폐와 이 나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저희 본사도 한티역 쪽으로 지난 12월에 이전했어요. 그 저희 이제 본사 아래에 직영 학원도 이번에 1월에 오픈하고 2월부터 정식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언어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배워서 될 일이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고자 요새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뭐 전국에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하면서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드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까 말했던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인성과 영성이 개발이 돼요? 무슨 상관인데? 말 잘하는 것과 인성하고 직접적 연관 있지만 우리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 아이의 영어를 가르친다 해서 인성하고 영성이 개발이 되냐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제대로 가르쳐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브랜드에서는 그것에 대한 연구를 오랜 세월 해왔어요. 하게 된 이유는 먼저 보여드리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딱 끊겼던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유학을 가라 그래서 영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보딩스쿨 다니고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국 갈 때 제가 영국 갈 때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이고 저희 아버지는 민족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고 맨날 도를 닦으셨어요. 단전호흡 새벽 5시든만 되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던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지내오시면서 제가 유학을 갈 때 걱정이 되셨나봐요. 2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첫째, 노란 머리 파란 눈 절대로 데려오지 마라. 우리는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서양신 절대로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버티고 강박하게 지내다가 대학을 갔는데 어떤 형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에 교회를 대학교 1학년 때 가게 됐잖아요. 유튜브로 좀 찾아서 해결을 하시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크게 하나님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때에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완전히 거듭나서 변한 거예요. 제가 원래 저는 그런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기적이고 근데 제가 변한 거예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폈거든요.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담배라도 펴야 어울리기도 하고 바로 뿜지르고 담배 다 버리고 술 같은 거 입에 안 대고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완전히 친구들이 저 광신도 듣다고 하경이 곧 목사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목사는 안 됐어.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오면서 제가 딱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생각난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명성교회와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이런 대답이 빨리 나오잖아요. 저희 아빠. 그리고 또 한 분? 엄마. 한번 만나서. 어떻게?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한 얘기 또 길어요. 오늘 다 못해요.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를 하려고 식탁에서 군대 가려고 왔을 때 엄마 아빠랑 밥을 먹는데 전도 훈련 받은 대로 딱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딱 던졌죠. 제가 아유 아들아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와서 같이 지내니까 좋다 사랑한다 해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순두부찌개 탁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고 내 목숨하고도 바꿔줄 수 있는 건 맞지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충격받아가지고 싹 바꿨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다 개조해서 저희 부모님 1년 만에 전도하고 이제 사돈의 8촌까지 다 외삼촌, 외숙모, 고모, 친가, 외가 막 싹 다 전도해가지고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전도해서 돌을 닦았거든요. 싹 다 전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가정에게 오래 응답되어 지시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전 늘 기도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라고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걸로 믿고 가서 일하겠다 하고 정말로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좀 얘기할 깁니다. 중간 생략할게요. 하다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동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 영어 교실 같은 거예요. 일종의 정철 선생이 직접 가르치는 영어 주일학교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상의를 안 하고 출장 갔었을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 첫 주부터 본인이 막 고민하셔가지고 컨텐츠를 직접 다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이 아시는 Who Made the World라는 영어 주일학교 우리 잽스에서 하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7,000개 넘는 교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2,000분 넘는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14,000명이 넘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아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영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시간을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아버지가 야 내가 말씀을 보다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뭔데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을 할 때 말이야. 뭐라 그러신지 너 아냐? 그래서 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걸 전문용어로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공부가 빠르시니까 네 맞습니다. 계명을 한 대 먹고서 서로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것을 사랑 이 계명으로 합치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주신 게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야 근데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한국말 할 수는 없잖아. 영어잖아. 하는데 제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시대에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충격. 나는 왜 여태까지 그걸 몰랐지?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요? 영어 잘하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듣기 기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수능 공부하면 이제 내 아이 인생 끝나는 그게 아니고 결국에 우리 여기 크리스찬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아니신 분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그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내가 증인이 돼야 되고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선생님 저는 없어요. 이러신 분 안 계세요. 있는데 우리가 여건상 내 삶의 지경이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서 어느 땅에 보내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남은 삶에 대해서 그런데 갔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올 거냐고요. 단기 선교 가서도 뒤에서 빵긋빵긋 웃어서 눌 동안 조금 따라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맨날 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설거지만 하고.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는 게 오랜 세월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영어 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기도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바로 가서 적금 통장을 진짜 저한테 너무 귀하거든요. 깨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잽스, 여러분이 아신 정천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이니셜 만담은 JBS 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 잘 길러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 때 남들 가보지 않은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뒷얘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믿으시고 제 동생도 믿고 너무 감사한데 지금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남은 삶을 통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먹고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야 그거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 그래 고마워. 이제 알아서 살아. 돌아가서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방에 딱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괜히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인 줄.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회사 일도 돕지만 한쪽으로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맡았던 대표직 회사들 좀 내려놓고 진짜 땅을 파가면서 제가 진짜 지난 17년 동안 이 회사를 만들어서 한쪽에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운영하고 지난 10년 동안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냥 영어로서 랭귀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될 텐데 하면서 저희 아버지랑 동역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영어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준비되게 하고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5처녀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름 없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불러서 우리 아이들을 쓰신다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복음 땅끝까지 전할 정도의 영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말 잘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심지어는 지난 10년 전부터는 저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정철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아까 그건데 이걸 이제 저희는 잉스바라고 하는 잉글리시 스토리 바이블인데 그냥 바이블이라고 썼어요. 저희가 뭐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특허까지 저희가 발명 특허까지 정철 선생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파기억술이라는 특허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내용의 스토리들을 어느 자리에 가서든 쫙 영어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마음판에 새기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 무슨 NIV, 킹 제임스 너무 어렵고 NIV, NLT, 굿뉴스 바이블로 가더라도 마음판에 새기는 건 어렵습니다. 아이즈 키스 바이블로 가지고 한다고요? 그냥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 선생님이 특허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쫙 아이들이 하는 거를 지난 10년 동안 각 가정에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애프터스쿨이죠. 학원을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거죠. 한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키트가 있으니까 키트 그냥 누르면 돼요. 영어 못해서 상관없어요. 진행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동네방네 아이들이 얘가 변하는 걸 보고 일단 영어가 좋아지죠. 하도 많이 반복해서 하니까 영어가 좋아져요. 영어가 좋아지는 게 끝나는 게 인성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 영성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 옆집 뒷집 아이들,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 또 집에 사모님들이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잖아요. 목사님 자녀라서 다른가? 그게 아니라 뭘 해서 다르냐는 거야.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애는 요 말씀 암송하는 걸 해요. 4년치 프로그램인데 그냥 마음판에 새겨서 그냥 달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 달라지니까 우리 애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2명, 3명, 4명, 5명 받으니까 또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그게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공부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아이가 오니까 또 공짜로 또 해주면 애들이 안 옵니다. 책임도 안 지고 엄마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약간의 수강료 받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갑자기 우리 또 사모님들 또 집에서 집사님들께서 갑자기 이게 알바 아닌 알바가 되면서 이게 또 같이 가사에 보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6,500명입니다. 공부방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금 뒤에서. 우리 여러분 지금 집에서 지금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뒤에서는 열심히 자녀들만 동네 애들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아이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영어가 들었네. 내 비전이 생겼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잠언 31장 후반부에서 딱 꽂힌 거예요.
잠언 31장 후반부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뜨개질하고 뭐 만들어가지고 막 영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숙한 여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집의 종들도 자색 옷을 입고 다녀서 눈가에 흰 옷 입고 다니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남편이 마을 어디에 높은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에 자기 아내 자랑하는 거, 아내 자랑. 훌륭한 여인이 많고 믿음 좋은 여인이 많지만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 요새 이러고 있는데 그거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12년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러는데 우리 명성교회, 요즘 명성교회니까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애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괜찮아. 이 집에는. 물어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영어를 근데 여러분 그럼 그거 뭐 말씀 암송만 하면 그거 뭐 영어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정초 선생님이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저 드레핀 백합화를 우리 집에다 옮겨 심으려면 어떻게 심으면 될까? 이거 꽃잎 다 분해하고 줄기 분해하고 나무 이파리 뿌리 뜯어가지고 들어가지고 흙이랑 해서 흙 넣고 다시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아요? 안 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퍼가지고 여기다 분갈이 하듯이 분해 넣으면 그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나게 해주시죠. 언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새겨질 때 플루언시라고 그래요. 유창성이 생겨난다는 걸 과학적으로도 최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얘기했죠. AI가 원래 이 챗 GPT라는 거는 원래 어떤 컴퓨터 기능이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서로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얘를 만들어서 전 세계 문법, 단어, 수거 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니까 그 어순 구조를 넣고 영어는 동사가 주어 동사니까 먼저 나오니까 넣고 그러면 얘가 컴퓨터 똑똑하니까 알아서 막 분석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오랜 세월 7년 이상을 계속 갖다 집어넣는데 샘 올트만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말을 못해요, 컴퓨터가. 그 똑똑한 컴퓨터가 왜 못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자포자기 심정,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스토리를 통째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책도 넣고 이 스토리도 넣고 이 신문 내용도 넣고 그냥 넣은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 나도 이제 투자받은 돈 다 떨어졌고 큰일 났다, 넣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서 심었더니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는 에스겔서의 마른 뼈다귀가 군대처럼 일어난다고 써 있습니다. 랭귀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써있는 내용만 말하느냐? 아니에요. 무수하게 다른 말들이 마음 이 속안에서 알아서 응용이 되면서 입 밖으로 나와지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 특별한 기프트를 준 그 놀라운 실제 현장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 능력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 놀라운 훌륭한 내용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보장이 되겠죠. 이상한 얘기, 야 가서 뭐 돈 벌어와 뭐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고 진짜 올바른 내용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판에 팍 그것도 영어 이게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성숙함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영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요새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 제가 뭐 그냥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 간증만 하면 끝나는 시간으로도 이 시간이 중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증 집회 때 들으시거나 인터넷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솔직히 저희 회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만큼 1월 3일 2016년에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고 거기서 핵심보다 성경이다. 정철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학원에서 필요한 교재 책들을 썼어. 55년 동안 썼다. 근데 가장 기가 막히고 확실한 완벽한 영어 교재를 찾아냈다. 그거는 영어 성경이었다.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영어 성경 보시면서 그것들을 개발해내고 거기 애들 실험해보고 애들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희 이제 팀에서 그 몇몇 아이들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대요. 막 편집이 된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There was great treasure in Jericho. Joshua said, all the treasure must be given to God. Everything else is to be destroyed. But a man named Achan disobeyed. He found a beautiful coat and some gold and silver. If the enemies hear about this, they will kill all of us. Afterwards, Israel attacked Ai again. This time they won the battle easily because God was with them. 됐어요. 네. 선생님이 항상 이제 따라해줄 때는 세이펜의 그 억양을 따라 읽으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짚어가면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이펜 같이 안 읽고 혼자 하면 안 돼요? 이런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싶다. One day, Anatari on the road asked Jesus, Teacher, the law say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Who is my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나의 이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웃이 돼야 하고 어떻게 이웃들에게 해줘야 하는지 생각을 해주었을 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봤을 때 다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도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아마 저기 들어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디다 놨죠? 아 여기다 놨구나.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작할 때 이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묵상도 나누고 이제 엄마랑 하는 거예요. 엄마랑 집에서 예,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딸 아들이랑 관계도 또 달라지고 이게 웃긴 게 엄마들이 직접 가르치니까는 아이들이요 엄마를 바라보는 태도가 변해요. 근데 이게 하다가 말다 그러면 소용이 없고 엄마가 진짜 진중하게 나는 내 아이의 영어와 영성과 인성을 다 잡겠다. 나는 진지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전에 장난하고 엄마 무슨 영어를 해? 이러는데 아니야 엄마 같이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 옆에 있던 동생이 슬그머니 붙어. 그럼 붙으면서 언니가 하는 거를 순식간에 얘가 마스터하면서 더 빨리 배웁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언니한테 언니가 그래 누가 큰애가 보조교사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시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실력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영상은 짧지만 굉장히 성숙하고 영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영어적으로 발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잘하게 되면 또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뒤에 혹시 When the Midianites attacked Israel for 7 years, God's angel came to Gideon and said, The Lord is with you. Go and save God's people. God gave him 300 men. Gideon gave each of them a trumpet and a clay jar with a torch inside. During the night, they surrounded the enemy camp. Suddenly,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ir clay jars. Finally, the Israelites arrived near Canaan, the promised land. God told Moses to send spies there. Moses picked 12 men. He said to them, See what the land is like. See whether the people are strong or weak. What kind of towns do they live in? The men went and checked out the land.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하게 되면 저런 것들을 이제 막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말하게 해서 상 받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여기 지금 나온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하나도. 살아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대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진짜냐. 좀 발음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거 듣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늘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저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아이들의 모습인데 저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내 자녀이든 내 주변의 자녀이든 내 손주이든 키워갈 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미 구약시대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죠.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자녀를 건강하게 잘 기르고 싶으시죠?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세상 가운데 이 AI 시대에 여전히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그쵸? 그 영성이 뛰어나고 인성이 검증된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런 자녀로 기르고 싶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보내만 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 뭐 라이드만 하면 나 수고 다 했어. 나 옛날에 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부모는 엄마 아빠들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겼습니다. 주님 전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끝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부지런히라는 거 도대체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에 붙여놓고 항상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이제 글로벌 시대죠? 여러분 그리고 AI 얘기 제가 자꾸 하는데 AI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어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할 거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드신 분들이 요새 합니다. 결국 나머지 말들은 그쵸? 트랜슬레이터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미션인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른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기르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그거를 결단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든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진리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 이식시키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2026년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특히나 잉글리시 바이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된 선생들로서 그렇죠?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또 우리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길러나가는 시작을 하시는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 또 특별한 자리를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이 준비하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오늘 이 2026년 첫 번째 토요일 이 날을 헌신해서 또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붙들고 그저 그냥 흘려보내는 2020년 세상에 휩싸여서 또 실패하는 2026년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붙들고 더 안수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땅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길러내는 시작을 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시작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런 귀한 솔루션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어를 솔직히 자신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어 태초에 하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신비와 그 언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배워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날 이후로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들 입소에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연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경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국 인성과 영성을 꼽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학부모님들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이것저것 말하면서 하라 그래서 그게 꼭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결정하고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세상이 꼭 뭐 우르르 휩쓸려 간다고 그거 다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르신 부모님은 달라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를 기를 철학들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문제잖아요. 남이 말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난 오늘 이후에는 내 자녀 어떻게 키울 거야? 생각해 보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데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실천에 옮기셔야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군가 말해준 대로 간다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자녀들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대표님 나가실 때 붙잡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이. 네, 여기 맨 앞에. 아이 맞죠? 따님이세요? 처음 겪는 상황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몇 학년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고 따님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 자리 나와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따님으로 기르셨잖아요. 엄청난 노하우. 나중에 저를 만나지 마시고 어머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야?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거 진짜 너무 아빠 같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모태신앙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믿은 아이들. 그 기분이, 뱃속에서 또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모태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벌써 믿음이 남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시간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고,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제일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내가 고등학교 3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 방법이 귀로 들려주시든 말씀을 보다가 알게 되든 친구랑 엄마랑 얘기하다 알게 되든 설교 시간에 말씀도 알게 되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흘려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아유 숨어져 그러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아주 견고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때 담배를 배웠어요. 담배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랑 같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꼭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초등부 열심히 보내요. 중학교 올라가면 학원이 바빠요. 학교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격주로 나와요.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격주로 나와도 믿음을 유지한다니까.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1년 동안 유지됐다 1년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함을 포기하지 않게. 되게 웃긴 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도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막 포기하시냐고. 차라리 엄마가 죽을게 뭐 같이 죽자 뭐 이런 한이 있더라도 자녀가 믿음 포기한 상황이 됐을 때 그래 이번 주에 학원 가니까 그래 꼭 중간에 편의점 들러서 김밥 사 먹고 이러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로 길러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욕을 먹고 나중에 가서 엄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이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한 번이라도 뒤돌아서 무릎 꿇고 쉬라고 우리 한 번만 하시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수련회를 왜 안 보내냐고. 이해가 돼.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보내요? 물론 수양관을 좀 고쳐야 돼. 근데 너무 좋잖아. 왜 한 번에 가가지고 엄마 가기 싫어 엄마 온갖 떼 쓰고 난리치고 막 사춘기 와가지고 난리야. 저는 옛날에 믿음도 없었잖아요. 저는 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좀 죄송해요. 그게 지금은 엄청 잘합니다. 저희 엄마 핸드폰에 우리 큰아들 효자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예수님 믿고 효자가 된 거죠. 그 효자 지금 경험, 그 효녀 오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슨 영을 먹더라도 일단 보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답이 있어요? 뭐 내가 왜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아이로 기르고 어머님 끝나고 만나고 하시고 이 시간에 딱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게 돼 있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일성수 포기하게 하지 마세요. 수련회 포기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엄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포기하지 마. 그럼 난 내 인생을 포기할 거야. 네가 그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거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꽃다발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을 저도 처음 받아보는데 네, 오늘 초청 특강을 통해서 교육과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강연은 지역사회를 위해 추가로 2회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사분들이 나오실 텐데 훌륭한 강사님들 저희가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널리 알려주시고 다음 자리에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추운 날씨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지역사회를 위한 특강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의 왼쪽으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았어요.
돼. 그러면 안 돼.